자, 이제 수분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화학작용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자전거로 따지면 그 자전거가 이렇게 녹이 쓴다면 기름이 칠해져 있지 않고 녹이 쓴다면 뻑뻑하고 뭐 제대로 이제 밟아도 제대로 나가지 않겠죠. 근데 우리 몸에 수분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의 몸에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우리 몸의 수분이 한 2% 정도만 손실돼도 경기력은 15에서 30%나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수분이 결국은 우리 몸에 많은 게 근육 내에도 있지만 수분의 많은 부분이 또 혈액이에요. 그 혈액 자체도 수분이거든요. 그 수분이 만약에 적다면 여러분들이 심박이 뛸 때 한 번 수축할 때 내보낼 수 있는 혈액량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혈액을 통해서 운반돼야 될 산소나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세포에 더 적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더 필요로 하니까 심박수는 더 많이 뛰어야 되겠죠. 같은 강도의 수준의 운동을 하려면 심박은 더 뛰어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심박수에도 최대치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은 10번을 뛰었는데 더 적은 양의 혈액이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 경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워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경기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힘도 떨어지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경기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부상의 위험도 50%나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화학작용이거든요. 근육을 빨리 수축해야 뇌는 하고 싶은데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 곽인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햄스트링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근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수분이 충분하다. 그럼 경기력이 좋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져요. 내가 트레이닝 되기 전에는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뭐 내 혈액량이 만약에 총 7리터였다. 사람마다 그 보유할 수 있는 게 다 다르지만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그런데 그 트레이닝 전에 7리터였다. 근데 내가 트레이닝을 꾸준히 잘했어요. 그리고 수분을 계속 섭취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서 세포 안에 70%가 수분이라고 그랬죠.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양들이 커져요. 그 능력이 커져요. 그리고 혈액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운동을 우리가 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큰 혈액량이라든지 그런 많은 수분을 보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 몸에서 수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얻은 그 이익이 수분을 더 보유하는 능력을 더 많게 한 건데 어리석게도 수분을 적게 마셔서 우리가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너무 현명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수분을 잘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분을 잘 섭취하면 우리 몸이 화학작용이기 때문에 운동한 다음에 다시 그 근육이 회복하게 하는데 이 수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이 수분이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데 수분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먼저 자고 일어나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잘 때 여러분들 한 뭐 7시간, 8시간 주무시겠죠. 7시간, 8시간 주무실 거예요. 근데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여러분들 계속 호흡을 했다고요.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수분이 수증기로 계속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탈수가 진행되죠.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그 수분을 다시 그 잃어버렸던 수분을 물을 마셔서 보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또 훈련 전은 2시간 전에는 최소한 500ml 정도는 마셔 놔야 돼요. 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호흡을 할 거고 땀으로 여러분들 수분이 나갈 거기 때문에 미리 수분을 보충시켜 놓고요. 또 훈련이나 시합 중에는 중간중간에 계속 물을 마셔야 돼요. 뭐 지난 얘기지만 과거에는 뭐 물 마시면 운동이 안 된다고 해서 수분을 섭취 안 했죠. 근데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수분이거든요. 수분이 있어야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고 수분이 있어야 그 운동을 해서 얻는 유익이 수분 섭취 능력인데 수분을 안 먹인다는 거는 아주 잘못된 일을 했던 거죠. 사실 과거에. 그래서 훈련 중에도 여러분들 15분마다 계속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물 한 컵씩. 그리고 훈련이 끝났다. 계속 충분히 물을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물은 습관적으로 마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마시지 않고 갈증이 날 때만 마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탈수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없어. 완전히 탈수가 어느 정도 한 10% 정도의 탈수 현상이 되고 나서야 갈증을 느껴요. 탈수 현상이 진행된 다음에서야 그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기상했을 때 먼저 물을 마셔줘라. 잘 때는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마치 이런 탱탱했던 우리 몸이 이런 마른 명태처럼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상태가 바로 아침이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물을 마셔주고 그래야 회복이 더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소변을 보고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트는 저희 팀의 화장실에 붙여 있는 차트인데요. 제 소변 색깔이 이렇게 맑은 색이라면 1, 2, 3번 같이 맑은 색깔이라면 나는 적절하게 수분을 잘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조금씩 점점 더 짙은 색깔이다 라고 하면 나는 수분이 모자란 거죠. 우리 몸에서 소변은 물이죠. 물이 밖으로 신장을 여과를 통해서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이제 소변인데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신장에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걸 다시 몸에서 흡수시켜요. 그러면 소변으로 나갈 때 소변의 액체 부분이 부족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것들이 더 많이 나가는 거겠죠. 말로 따지면 좀 더 끈적끈적한 게 나가겠죠. 그러면서 이런 진한 색깔을 나가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소변 색깔이 진해집니다. 그런데 본인이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소변 색깔이 더 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이게 일정한 그 용량만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시 소변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비타민제를 드셨다면 이 차트가 유용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이 차트도 내가 수분을 잘 섭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건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분이 중요하다, 수분 섭취를 신경 써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회복의 핵심이 또 수면이에요.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수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군지 아시나요? 농구 스타셨죠.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이분이 그 게임 중에 이렇게 조는 사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수면
수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을 자죠. 잠을 잘 때는 우리 모든 신체 기능이 이제 다 멈춰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내 몸은 의식은 없고 내 몸은 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안쪽에서 우리 내 몸 안에서는 활발한 활동이 일어납니다. 수면 시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우리 살펴볼게요. 수면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우리가 낮에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실 거예요. 뭐 야구 그림을 갖다 놨지만 열심히 뭐 기술 운동도 하고 체력 운동도 하고 하실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직접 시합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낮에 여러분들 다양한 경험을 하신다고요. 자, 그리고 또 운동 끝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가끔씩 책도 보시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도 찾아보고 또 읽고 이런 경험들을 낮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밤에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간에 했던 이런 경험들이 우리 뇌에 저장되는 일이 밤에 일어나요. 잘 때. 그래서 지금 우리 뇌, 이게 제가 이 뇌 사진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우리 뇌마다 그 영역마다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예전에는 우리 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누가 뇌에 이쪽 부분을 보니까 다쳤어요. 이쪽 부분을 사진을 뭐 MRI 찍어보니까 이쪽 부분이 그 혈관이 막히고 다쳤어요. 그러고 나니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기가 언어를 담당하는 곳이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걸 알았어요. 근데 그쪽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사지가 마비가 됐어요. 운동이 안 돼요. 이쪽은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이구나. 어떤 거는 청각을 담당하는 영역이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뇌는 각 영역마다 그 지배하는 영역이 다 달라요. 그런데 아침에 했었던 낮에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밤에 자면서 우리 수면 중에 뇌로 저장되는 역할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에서 밤에 수면을 취할 때 혈관들이 뇌에 더 많이 더 많이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했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 빠르게 움직이고 뭐 강하게 움직이고 하는 트레이닝들을 하죠. 자,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서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할 때 내 신경이 내 근육에다 명령을 내려요. 수축해라, 이완해라. 그런데 내가 10개의 근육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때 10개를 다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효율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50개 절반 정도? 때에 따라서는 뭐 7개 정도? 보통은 3개 정도? 아마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수축하고 이완할 때.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떤 순간이 돼서 파워가 나서 파워가 필요할 때 근육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꾸 그런 10개를 다 동원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주면 그런 신경이 10개를 다 동원하는 그런 학습이 되면 그때서야 이걸 10개를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낮에 아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낮에 우리가 시합 중에 나도 모르게 이제 트레이닝 하면서 평상시에 4개의 근육만 썼다가 필요해서 6개 쓰는 경험을 했어요. 한 번. 그러면 우리가 수면하고 잘 때 그것이 뇌에서 얘 6개를 한 번에 동원하는 거는 운동 단위라고 그러는데 운동 단위를 증가시키는 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해라라고 뇌의 운동 영역에서 그렇게 저장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몇 번씩 더 해주면 그런 경로들이 더 발달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빨라지고 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빠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사람은 우사인 볼트예요. 지금은 육상 뭐 단거리를 안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사인 볼트가 100m, 200m 신기록을 우사인 볼트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지 못했네요. 예. 자,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한 얘기는 기억나요. 사람들이 우사인 볼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당신이 하고 있는 훈련 중에 어떤 게 가장 당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사인 볼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잠자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사인 볼트도 그 사람은 잠자는 것에 그 파워를 안 거예요. 수면을 충분히 취할 때 자기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신경들이 낮에 했던 경험들이 뇌로 재저장되는 일들이 수면 상황에서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이 트레이닝은 우리의 근섬유들을 파괴하는 역할들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때 이 파괴된 이런 것들이 다시 재생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수면 상태에서 이런 재생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특히 이런 근육이 다시 더 생성되고 뭔가 더 이런 동화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더 만들어지고 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에요. 또 동화 호르몬 중에 하나인 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그 근육이 결합하고 뭉치고 이렇게 더 뭔가 만들어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돼야지 또 우리 몸이 더 성장을 하고 더 회복이 빠르죠.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은 언제 분비되냐?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에 잘 때 10시에서부터 12시 사이에 우리 몸에서 피크 수준으로 많이 분비가 돼요. 이후에는 점차 줄어들어서 점차 줄어들죠. 우리 몸에 그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하루 중에 우리가 이렇게 분비하고 하는 그런 리듬이 있어요. 그걸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그러는데 하루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오고 적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우리 뇌의 송과체라는 데가 있어요. 송과체에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데 성장 호르몬의 경우 밤 10시에서부터 12시 사이에 제일 많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근데 이 시간에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만약 우리가 근데 잔다면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지도 않는데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까요? 만약 자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 몸에선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 외부에서 다 잘 때보다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감각기관에서 뇌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성장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또 알 수 있죠. 많이 자야 된다 뿐만 아니라 언제 자야 되는지를 또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못해도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취침에 들어가야지 자면서 성장 호르몬의 많은 혈액으로 분비되는 것들을 누리면서 걔네들이 이제 이후의 시간 동안에 이제 다른 영양 물질들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손상됐던 근육들이 다시 재생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그리고 가급적이라기보다는 더 일찍 주무시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취침에 들어가라. 이게 수면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면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표에서 이 사진에서는 보여드렸을 때 벤치프레스 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죠. 연구를 해보니까 4일간 수면을 적게 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벤치프레스 하는 그 능력이 한 10kg 정도 떨어지더래요, 평균. 그리고 레그프레스 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또 수면을 적게 취하면 우리 몸에서 그 리듬이 또 잘 조절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호르몬 수치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들 은퇴 시기도 빨라지겠죠. 제가 이제 그 야구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코치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제가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팀에서 활동하기 전에 TV에서 보던 그런 스포츠 스타들을 제 코치로 만나요. 그런데 이 코치가 예전에 잘했고, 근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벌써 지금 코치라고 있는 코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제 친해지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야, 근데 자기가 왕년에 얼마나 잘했는지 뭐 이런 것들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왕년에 잘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좋아하는 뭐 팬들도 많고, 같이 뭐 만나자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냥 게임 끝나면 나가서 술 마신 거예요. 술 마시고 늦게 자고 늦게까지 안 자고, 뭐 또 음식 섭취도 뭐 좋은 거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왕년에 잘했던 거를 오래 못 가지고 가죠.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근데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제 코치 생활을 하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코치보다는 스포츠 스타가 됐을 때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더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또 다르죠. 가능한 한 선수를 오래 하고 싶죠. 선수를 오래 하는 게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수면을 취해서 은퇴 신기를 늦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치로 선수 있죠? 뭐 44살까지 했나요, 그분이? 이치로 선수도 철저한 자기 관리로 이렇게 늦게까지 계속 경기를 했죠. 자, 이 전에 제가 잠깐 할 얘기가 있네요. 여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수면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이런 그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수면을 우리가 제대로 잘 취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로 아까는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 수면을 잘 취하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더 좋아집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수면을 잘 취했다는 거는 도대체 얼마나 자야지 수면을 잘 취한 거죠? 수면의 양도 수면을 잘 취했다는 거에 영향 결정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수면의 깊이, 그 질도 얘기를 해요. 사실 수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이제 수면의 그 질까지 얘기하면 이제 좀 얘기할 게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 양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일반인들의 경우 수면을 잘 취했다라고 하는 그 수면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인들의 경우는 6시간에서 8시간을 얘기해요. 못해도 6시간은 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6시간보다 적을 때는 수면이 박탈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수면 중에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 분들이에요. 더 많이 근육을 고쳐야 되고, 더 많이 그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동을 동원하는 능력들을 막 더 저장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아침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을 썼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수면의 시간을 어떻게 권장할까요? 운동선수들의 경우는 8시간에서 10시간을 적절한 수면이라고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적어도 8시간은 주무셔야 되고 8시간에서 10시간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수영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수영 그냥 한 2주 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뭐 8시간을 잤나 봐요. 8시간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잤던 것 같아요. 한 2주간 그렇게 이제 수면을 취하게 하고 평상시처럼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2주간은
2시간을 더 자게 만든 거예요. 자, 그냥 더 늦게 나와라, 더 자라, 더 일찍 자라 해서 이제 숙제를 줘가지고 더 자게 만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그 단 2주간의 그런 수면 시간을 더 늘려놨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15m를 수영을 하는데 그 속도가 시간이 한 0.3초가 단축이 됐대요. 그리고 스타팅 블록을 차고 나가는 그 반응 속도가 빵 소리와 함께 차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반응 속도가 약 한 17%가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에서 갔다가 턴을 할 때 턴하는 속도가 0.1초가 빨라지고 또 15m를 가는데 발을 차는 그 빈도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변을 잘 차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우리 몸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은 몇 시간이나 잤을까요? 네. 아직 현역이시죠, 이분. 네.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 네.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최근에 850억인가에 2년 동안 계약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이분이 12시간을 잔대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가렸네요. 우리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는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을 잔대요. 자, 그리고 우사인 볼트와 관련된 일화가 있죠. 우사인 볼트가 세계 기록을 세웠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전에 30분 전까지 자기는 잤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을 깨우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가볍게 그냥 뛰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솔직한 얘기로 제가 30분 전까지 자는 게 30분 동안 내 몸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루틴을 자기가 연습을 했겠죠. 그런데 그만큼 취침을 잘 하는 게 우리 몸을 잘 쓰게 하는데 극단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사인 볼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 중에 잠자는 것들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 우사인 볼트한테는 수면이 자기 트레이닝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호날두도 평균 10시간을 잔대요. 자, 그리고 페더러도 11시간은 취침을 하고 이들이 이렇게 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수면을 취해야 되겠죠. 자, 운동선수에게 수면 부족이란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은 거겠죠. 그래서 차는 비싸고 좋은 차예요. 그런데 막 달릴 수 있는데 수면이 부족해요. 그러면 달릴 수 없는 거죠. 기능은 자기한테 있어요. 근데 그걸 10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또 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부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하계 종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더운 여름날 또 여러분들 이건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온 조절을 빠르게 하는 게 또 체온 조절이 여러분들 회복에 너무 또 중요한 팩터로서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은요, 보통 어느 정도의 체온을 유지하죠? 36.5도에서 37도 정도를 유지하죠. 그게 정상 체온이죠. 자, 근데 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가 그 에너지원을 산소랑 결합해서 폭발시킨 다음에 ATP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오면서 부산물로 열이 발생돼요. 그래서 체온이 증가되죠. 그럼 체온이 증가되면 우리 몸은 한도 끝도 없이 체온이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화학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화학작용에서 온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몇 도에서만 그 반응이 일어나요.
그 몇 도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또 우리 몸에 화학작용을 일어나게 하는 거는 그 화학물질이잖아요. 그걸 우리 몸에 있는 걸 효소라고 얘기하는데 효소는 온도에 너무 민감해요. 그 온도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온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효소는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일정한 온도를 벗어나잖아요. 그거는 생명 유지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잖아요. 사경을 헤맬 거예요. 그리고 41도가 넘는 순간 여러분들은 41도 정도가 되는 순간 의식을 잃어버리고 더 올라가면 여러분들 생명을 잃게 되죠. 그만큼 체온 조절은 우리의 생명하고 제일 아주 직결적인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름에 운동하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근데 그럴 때 우리 몸에서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막 시스템을 돌립니다. 내 몸을 차갑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자,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체온이 올라가요. 그거에 그런 감각기관들이 우리 몸에서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을 뇌로 인식을 시키죠. 그럼 우리 뇌는 다시 우리 몸에다가 명령을 내려요. 자, 야, 너 몸속에 있었던 혈관들 닫고 다시 그 혈관들이 그 피부 쪽에 있는 피부 쪽에 있는 혈관들이 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피부 쪽에 있는 혈관들이 열려요. 그러면서 혈액들이 다 표면으로 이제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피부 색깔이 빨개져요. 자, 그럼 우리 몸에 있었던 많은 혈액들이 이제 그 피부 표면 쪽으로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에 대기 중에 있는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이 한번 식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이게 땀샘인데, 이게 땀샘을 통해서 수분이 밖으로 나가게 해요. 그래서 피부에 땀이 흘러요. 그런데 여기 피부는 지금 뜨끈뜨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얘네들이 뜨끈뜨끈한 열을 가지고 이제 기화시켜요. 막 김이 막 나요. 그러면서 몸에 있었던 열을 뺏어가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게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적응을 하죠. 그래서 원래 우리 온도도 그 체온보다 높아졌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감각을 해서 뇌에서 다시 열 내리는 작동을 해. 그러면 이제 열을 내리는 작동을 해서 정상 체온을 만들어 놓죠. 또 만약에 우리가 추워요. 그게 자극이 되면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을 감각기관이 느껴서 뇌에서 아까 말했던 거와 반대 역할을 해. 다시 열이 뺏겨지지 않고 보존되게 만들어. 그러면 다시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많은 에너지를 또 쓰겠죠. 여름에. 그렇죠? 네. 많은 에너지를 써요. 체온을 막 떨어뜨리는데 막 체온이 더 나온다는 운동을 끝나도 여름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끝나도 여러분들의 체온은 계속 높아 있죠. 그리고 계속 땀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찬물로 샤워를 해도 여름에 더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불 한번 떼면 불이 빨리 꺼지지 않죠. 예. 우리 몸이 한번 뜨거워지면 빨리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몸이 뜨거워져 있어요. 그거는 계속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을 다시 정상 체온으로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휴식할 때 체온 떨어뜨리는데 에너지를 쓸 게 아니라 부서진 근육 만들고 기억 저장해야 하고 이러는데 자꾸 우리 에너지가 가야지 빨리 회복이 되고 초과 회복이 일어나는데 체온을 정상 체온을 다시 유지하도록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대면 우리가 회복이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막 지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여름에는 올라간 온도를 떨어뜨리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죠. 크라이오 세라피라고 그래가지고 냉치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그 스포츠과학센터에도 이런 게
이제 내년에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 센터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오는 사람마다 다 해줄지 아니면 예쁜 사람만 해줄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냉치유 제가 이게 마이너스 거의 그 700도인가까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700도라는 게 뭐 대단하죠. 이게 가능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기체니까 가능해요. 네, 기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 금방 막 추워요. 제가 마이너스 몇 도인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신이 없어서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데 근데 급격하게 그 낮은 온도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 질소가스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럼 차가운 곳에서 오래는 못 있죠. 근데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표면에서 그 만나는 것들이 물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더 낮은 온도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차갑게 하면 처음에 막 추울 거예요. 한 2분, 3분 버티고 나면 막 추워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몸이 빠르게 정상 체온으로 유지돼서 그 다음에 이제 체온을 정상 체온으로 회복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돈이 많이 들겠죠. 장비도 비싸고 유지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겠죠.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아이스베스 얼음물을 만들어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회복 방법이 됩니다. 근데 물이 그냥 여러분들 착하게 그냥 여러분들 너무 나이스하게 그냥 온도를 그냥 적당히 차갑게 하면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차가워야 돼요. 그래서 8도, 10도 정도 수준의 물을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물에서 한 3분 정도 몸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1분은 무지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가면 근데 1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감각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다가 한 2분, 3분 정도 지나면 빨리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회복이 체온 조절을 위해서 여러분들 에너지 소모되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팀에도 여름에는 이런 욕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선수들이 이제 홈 경기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이런 얼음물을 저희가 만들어 놔요. 그럼 이제 훈련하고 그리고 시합을 하고 들어오면 여기 들어가죠. 근데 저희는 좀 마음이 독하지 못해서 8도까지는 못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근데 얼음을 일단 저희도 많이 집어넣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얼음은 최대한 넣고 얼음을 사서 넣기까지 해요. 그러면 아마 저희가 만드는 거는 아마 저희가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 정도는 만들거든요. 한 12도 정도는 저희가 만들어요. 근데 더 내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욕조가 크면 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트레이닝은 운동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트레이닝은 회복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트레이닝이고 그래야지 초과 회복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회복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물을 많이 마셔라. 그리고 잘 자라. 적정한 시간 동안 자라. 그리고 좋은 걸 먹어라.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추가하자면 더운 여름에 얼음을 이용해서 또 차가운 곳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체온을 빨리 떨어뜨리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드렸던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